지난해 12월 일론 머스크가 향후 우리가 아는 돈의 개념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을 해서 술렁술렁거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소위 그 early adopter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있었죠. 이 지구별에서 개인의 영향력으로 보자면 일론 머스크라면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지 말입니다. 이 양반이 미래에는 돈 대신에 에너지가 가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어요. 저 역시 미래에는 돈에 대한 기준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 돈의 개념이라는 것이 흐릿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찌릿찌릿 혀를 차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놓치는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고 왜 태어나서 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 담론이 없죠. 또 거기에서 출발해서 생각을 확장시켜가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웃겼던 건 동물 실험의 예를 들었던 거였어요. 옛날에 그 유니버스 25라고 그 실험주에게 질병을 차단시키고 천적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서 정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뒤에 물과 먹을 것을 무한대로 공급을 해줬더니 일정 기간 동안은 쥐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어느 날부턴가 개체수가 줄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짝짓기조차 하지 않고 낳은 새끼조차 방치하더니 결국 전멸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 세상은 이 유니버스 25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게 인간이 동물과 비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인간 알기를 너무 우습게 봐요. 이 물질과학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정신이. 인간이 특별한 건 머리가 좋고 똑똑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영혼을 담고 있어서 특별한 건데 물질과학 기술 만능주의가 이 사람들을 배려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에 병이 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하며 혀를 찔찔 차시던 어느 도인의 말씀 생각이 나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야만 우리가 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미래를 준비라도 하겠죠. 일단은 뭐 일론이 얘기했던 그 미래 화폐의 가치가 사라질 거란 말은 맞아요. 더군다나 그가 얘기했던 그 풍요가 결국 돈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 거라는 말은 너무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한번 보자고요. AI와 로봇의 결합이 인간을 노동의 현장에서 배제시킬 거라는 것도 맞죠. 또 물건을 만드는 이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AI와 로봇이 다 대체할 거라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부터 그 소위 화이트 컬러의 일들도 대다수 사라지고 있어요. 이미 벌써.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파는 일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은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패스하죠. 뭐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우리 뭘 먹고 사냐고 걱정을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망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굶어 죽진 않아요. 딱 먹고 살 만큼은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신다면 앞으로 할 일은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고요. 즉 미래의 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요. 미래의 돈은 어디로 흐를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돈은 그곳으로 흐르게 될 테니까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아시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아무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이라서 컨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선진국인이 하는 곳들을 쳐다보면서 그저 편안하게 날로 베껴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먹히질 않으니까요. 지금도 일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떠드는 양반들이 계시던데 네, 당신도 곧 망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망해가는 거 안 보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주와 자원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말이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원래 돈은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부자들은요, 그저 남보다 앞서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됐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이합 집산이 벌어질 겁니다. 기존의 무리들은 힘을 점점 잃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존의 무리들이란 일단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정도 깨질 확률이 매우 높죠. 왜? 화목하지 못하니까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다 깨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혼은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을 걸고 같이 노력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자고 만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꿈이 없다면요, 이제라도 얼른 같이 의논을 해보세요. 서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건지. 그게 의견 합일이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가는 겁니다. 이걸 해내는 가정만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다면 혈연으로 된 일가 친척은요, 아이고 이미 콩가루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저 체면치레만 할 뿐인 거고요. 그 속은 다 골마 터져 있을 겁니다. 이름만, 무늬만 일가인 셈이죠. 그 다음으로 직장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걸고 하는 일인데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일단 회사에서는 AI와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사람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까요? 결국 회사와 같이 할 사람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나 역시 인생을 걸고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건데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회사와 직장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회사만 그럴까요? 신앙단체는 어떨 것 같아요?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슬슬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혹시 모르죠. 걸출한 누군가가 출연을 해서 그 무리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다시 하나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역시 결국에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큰 비전과 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해요. 이 세상이 이미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가 없는 상태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작가 송기령 씨와 저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송기령 씨는 아무래도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조직이 갈라지고 깨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하던 수많은 업무들이 AI와 로봇으로 대신할 수 있어지면서 능력 있는 개인들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요, 그쪽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사회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구성원들은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100세 시대의 문제를 개인의 역량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죠. 이 100세 시대에 대한 프로세서가 나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맞들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은 사라질 겁니다. 대신 저는 신용이라는 가치가 돈을 대신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용은요, 단순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저 일을 하는지 같은 내면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와서 세상에 보여지는 그 지점을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스템들이 보강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포인트가 쌓여서 저절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냐고요? 아니 CCTV와 수많은 앱들과 SNS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쌓은 이 데이터들이 나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시스템과 연동이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인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한 일에 대한 폭풍이 일어난다는 걸 자꾸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는 누구를 따로 지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공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혼자 책임지고 갈 수도 없고요. 나 혼자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묶어서 연결시켜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이 세상이 알아서 해주게 될 거고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은 로봇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인간들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순들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인생학교는 참 좋은 툴이 될 겁니다. 이미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가는 세상이 곧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